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격 및 사회적 요인과 관리법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격 및 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격 및 사회적 요인을 보면 심리적 강인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심리적 강인성의 개념은 코바사가 제시한 것으로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코바사는 회사 중간 간부와 바쁜 업무를 감당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기능하며 사는 것은 심리적으로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심리적 강인성에는 통제감, 몰입, 도전이 있습니다. 통제감은 자신의 행위가 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몰입은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도전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맞부딪혀 해결해 나가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보겠습니다. 낙관주의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성격의 특성인데요. 비관주의는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특성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질환이 적고요. 이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고, 분노와 짜증,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지속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암으로 치료 중인 환자 중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하게 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통제의 소재를 보겠는데요. 내적 통제 소재란 자신의 삶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외적 통제 소재란 자신의 노력은 별 소용이 없고 운이나 우연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시험을 위협으로 지각하며 그로 인해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면 잘 볼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시험을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해석하죠. 이에 긍정적 정서가 높아져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A 유형 행동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음식 섭취와 운동, 흡연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1974년 프리드먼과 로젠먼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A 유형 행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A 유형 행동 특성을 보면 일을 할 때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짜증과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항시 서두르며 늘 시간에 쫓기는 듯 살게 됩니다. 또 말이 빠르고 격정적이며 휴식도 없이 일하는 일 중독의 특성을 보입니다. B 유형은요, 여유있고 느긋하고 편안하고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은 유형입니다. 5번째, 사회적 지지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지지의 특징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애착을 느낍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주는 가족과 친구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죠.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6번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1차적 평가, 즉 손해 및 상실, 위협, 도전 후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2차적 평가인데요. 문제 중심적 대처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구하고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의 문제 행동이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환경지향적 대처와 내부지향적 대처가 있습니다. 환경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방식인데요. 즉,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강구하며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지향적 대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인데요. 즉, 자신의 목표 수준을 변경하거나 대안적 만족 추구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행동 기준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 중심적 대처인데요.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새로운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 재구성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인데요.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므로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중심 대처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소망적 사고가 있는데, 이는 이미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긴장 해소 방법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이나 오락 등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이 있는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수용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2번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긴장이나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을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고의 변화를 보면 도전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말 등. 자, 도전 평가를 먼저 보면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지각하면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 위협 평가는 발표를 잘 못해서 교수님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죠. 도전 평가는 발표는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열심히 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말인데요. 부정적 자기말을 하면 불안, 우울,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생기며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기말을 하면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고 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말에는 예를 들어 나는 시험을 못 볼 것이고 내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자기말은 나는 시험을 잘 볼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것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행동의 변화를 봅니다. 문제중심 대처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이런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죠. 시험에 대한 대처의 예를 보면 정서중심적 대처는 단기적으로는 시험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부할 것이 많다고 불평하고 교수를 원망하고 공부하는 것을 미루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문제중심적 대처 방법은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 전략과 계획표를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